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트위터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트위터 모바일 버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트위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시게 되면은 또 실습하시게 되면은 전혀 트위터를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트위터.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트위터라는 뜻이 바로 지적이다라는 뜻이죠. 지적임. 그래서 말 그대로 짧게 이렇게 새가 지적이는 것처럼 글을 간단하게 남기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트위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SNS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는 싸이월드 역시 SNS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음에서는 요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미투데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다 SNS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SNS 중에 하나인 트위터이고요. 또 트위터라고 한다면은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위터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무료 소셜 네트워킹 겸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미니 블로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블로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인터넷에 블로거가 올린 한두 문장 정도 분량의 아주 작은 단편적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을 말합니다. 미니 블로그 내의 이용자 사이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를 갖기도 하고요. 또 짧은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마치 채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로그와 메신저를 합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웹사이트 URL 등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써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위터라는 것이죠. 이 트위터는요, 한국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힌디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트위터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즉 SMS,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 그리고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트윗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트윗이란 글 한 편에 해당하는 단위고 140자가 한도입니다. 미국의 SMS는 160글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20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할 공간입니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공백과 기호를 포함해서 한 번에 140글자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송된 트윗은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되며 또한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트윗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사용자를 팔로우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트윗을 보내는 사용자는 초기 설정만 바꾸면 자신의 친구 중 누구에게 트윗을 보낼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웹사이트와 인스턴트 메시징, SMS, RLS, 전자우편 혹은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트윗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요. SMS 기능에 관해서는 현재 3곳의 게이트웨이 번호가 존재합니다. 또한 특징이라면 영어를 포함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언어들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실시간 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한 이야기가 급속히 유포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장문의 진지한 글을 쓰는데 좋은 블로그와는 달리 트위터는 간단한 글을 손쉽게 쓸 수 있는 단문 전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글 등록이 바로 편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최근 활동을 알게 해주는 팔로우라는 기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메신저와 같은 신속성을 갖춘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SNS와는 달리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팔로워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로서 유명인을 꼽자면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애나 데이비드, 정치인인 존 에드워즈와 버락 오바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 역시 홍보나 고객 불만 접수 창구 등으로 이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혹시 쓰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친구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트위터에서는 팔로잉과 팔로워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트위터는 팔로잉만 눌러도 관계가 성립되는데, 즉 한쪽이 팔로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렇지가 않죠. 페이스북은 친구 초대라는 개념이 있어서 초대를 했다면 상대방이 이것에 대한 수락을 해야지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또한 타임라인과 담벼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내 타임라인에는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의 글이 쌓이게 되는데 이때 남게 되는 글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점. 이 점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트위터를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는지. 자, 트위터 사용자의 63%가 남성이고 트래픽의 60%는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본과 스페인, 영국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35살에서 44살까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14%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싱글족들이라 합니다. 방문자의 12%는 40대 연간 가계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나이가 좀 든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트위터의 역사에 대해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벤처기업인 오데오사의 에반 윌리엄스와 노아 글래스가 고안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트위터의 창업주는 잭 도시, 비즈 스톤, 에반 윌리엄스, 노아 글래스입니다. 이 중에 에반 윌리엄스가 CEO이고요. 2007년 4월에는 오데오사에서 분리돼서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자체 회사를 갖게 됩니다. 2007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웹상 블로그 부문을 수상하였고요.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는 수상소감으로 140자 미만의 수상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죠. 이제는 모바일 최적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에 의해 트위터도 함께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트위터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40자로 제한된 단문 서비스라는 점이 웹보다 모바일에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매체와 트위터 서비스의 동반 상승 효과 때문에 웹, 스마트폰,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의 결합이 인터넷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모델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트위터 이용자 중 웹을 통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위시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은 80%가 모바일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트위터를 이용한 정보 전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 위주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며 급박한 재난 상황이나 중요한 소식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에 항의하여 20여일간 공장 점거 투쟁을 벌일 당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림으로써 투쟁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업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트위터 계정을 가진 한 조합원의 건의로 조합원들에게 트위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50여 명이 모였고요. 스마트폰으로 고스톱 게임 정도만 즐기던 조합원들은 이제는 매일같이 자신들의 소식을 바깥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점거 농성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보다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릴지 고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농성장 계정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자신들의 소식을 나르면서 각자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1천여 명씩 급속도로 팔로워를 늘렸습니다. 트위터 계정으로 날아오는 응원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한 대형 포털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만 전달되던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들의 발언, 공지들도 여과 없이 빠르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보다 한층 발전된 소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기존 생활정보나 개인의 생각을 넘어 선거 등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 사이트를 살펴볼까요? 트위터가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자 그와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신화웨이보, 프레이저, 위투데이, 네이트 커넥트 등은 특정 국가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트위터 형식의 사이트입니다.
또한 마이크로 블로깅과 파일 공유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나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보라는 게 중국어로 마이크로 블로그를 뜻하는 뜻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이 중국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대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로 2009년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서 서비스 진출 좌절을 겪으면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73%가 웨이보를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48.7%가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 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29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해 말 중국의 웨이보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2012년 1월에는 트위터를 제치고 초당 트래픽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IT 전문 매체 더버즈에 따르면 2012년 1월 23일 밤 시나 웨이보는 초당 메시지 32,312건을 돌파해서 트위터의 최다 초당 메시지인 25,088건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2011년 6월에 시나 웨이보는 10인민화를 내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아서 VIP가 되면 프로필 페이지를 일반 이용자보다 맞춤식으로 제공하고 문자로 비밀번호 바꾸기, 음성 게시물 작성과 같은 12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의 게시물을 걸러내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는데 지금 비용이 들고 있어서 유료 서비스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BBC는 6월 19일 판에서 중국의 사업 컨설턴트의 말을 익명으로 전했습니다. 미투데이는 역시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이고요. 가입 시 오픈 아이디를 사용하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자체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과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을 지원했습니다. 글은 한 번 올릴 때 최대 150자까지 쓸 수 있고 글마다 태그를 달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일단 쓴 글은 글을 쓴 지 1분이 지나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해서 이를 낙장 불입이라고 했지만 2010년 4월 이후 삭제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5일 NHN은 미투데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였고요. 따라서 미투데이는 2014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드림이즈가 호환 사이트를 트위커로 개설해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twtkr.com으로 접속하시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트위커라는 이 트위트 코리아 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위터 2011년 1월에 정식으로 한국어 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트위터 블로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대한민국이라는 블로그 사이트인데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blog.twitter.com/kr/korea 이렇게 들어가시면 트위터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나서 트위터 글로벌 광장에서 일어나는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제 한국 중심의 뉴스, 한국 중심의 트위터 공식 블로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들을 이제 트위터 대한민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트위터와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로우를 한다든지 게시글을 작성하고 또 아이디를 검색하고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트위터의 기본적인 지식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트위터의 기본적인 트위터 모바일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로 모바일로 트위터를 다운받아 설치하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